사실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지도 중요하겠죠. 이 임플란트도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모습으로 수렴이 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요즘에는 임플란트 디자인의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주는 남자들 임종호 원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임플란트를 쓰기 위해서 지키면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습관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누가 심는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지도 중요하겠죠. 어떤 임플란트라고 하면 그 임플란트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표면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표면 처리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임플란트 디자인의 변천사라든지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임플란트가 어떻게 식립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 그 다음에 머리와 뿌리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허리가 있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그냥 잠그는 방식도 있지만 얹혀놓고 요 안에다가 스크루를 넣어가지고 잠그는 방식이 보통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픽스처 혹은 식립체,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뿌리가 어떤 구조들이 있고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플란트가 처음으로 임상 실험에 성공한 것은 1965년 스웨덴 외과 의사인 브레네막 박사에 의해서였고, 이분의 기술은 1981년 스웨덴의 노벨 바이오케어라는 회사에서 처음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외과 회사신데 임플란트를 처음 개발하셨네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 좀 접목을 하셨던 거죠. 뼈가 부러지거나 그랬을 때 티타늄 스크류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더니 골류착, 골이랑 쫙 결합이 되더라.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신 거고, 실제로 임상 실험에 이제 성공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임플란트 타입은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일자 기둥형에다가 나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볼록 뭔가 튀어나와가지고 그쪽에다가 허리를 탁 얹을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임플란트도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모습으로 수렴이 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임플란트 디자인의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들이 지금 나온 지가 벌써 거의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5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방식, 다양한 디자인들이 시도가 되었고 바뀌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크게 구분을 하는지, 장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임플란트 디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지대주 혹은 허리 연결 방식. 하나는 위쪽에서 봤었던 브레네막 형태처럼 외부 체결 방식, 익스터널 방식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허리를 내부에다가 쏙 집어넣는, 아까 전에 모델로 보여드렸던 내부 체결 방식, 인터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가장 큰 임플란트 디자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티타늄의 강도도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이거를 가공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안 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으로 깎아가지고 위쪽에 볼록 나오게만 만들어가지고 얹는 방식 으로만 임플란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티타늄의 강도가 점점 발전을 하고 가공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허리랑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밀착이 될 수 있는 인터널 방식이 조금씩 더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두 번째, 임플란트의 잇몸부 형태에 따른 구분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그림들은 뼈의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고, 우측에 있는 그림들은 뼈에 맞춰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좋냐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잇몸 위로 볼록 나와 있는 티슈 레벨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타입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요. 뼈의 레벨에 딱 맞춰져 있는 본 레벨 타입의 임플란트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티슈 레벨 같은 경우에는 볼록 나온 부분이 있고, 이쪽이 이제 허리랑 머리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분산이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임플란트의 뿌리가 손상될 위험은 훨씬 더 적습니다. 하지만 식립하는 게 까다롭고 앞니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거는 또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 레벨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플란트의 나사산 혹은 스레드의 모양에 따른 구분입니다.
스레드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스레드라고 하고, 촘촘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을 매크로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가 굉장히 넓게 날개처럼 펼쳐진 형태를 윙 타입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아스트라라는 회사의 제품을 필두로 마이크로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연구 결과에서는 마이크로 스레드나 매크로 스레드나 사실상 골소실 저항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결합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수술을 할 때 그 촘촘한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뭉개질 위험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술 난이도가 높고, 그 난이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이크로 스레드는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윙 타입이 다시 한번 유행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골폭이 좁은 경우에 윙 타입을 쓰면은 좋다라는 임상 실험이라든지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임플란트 기울기 혹은 테이퍼에 따른 구분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원통형 임플란트가 있고요. 다른 거는 약간 기울기가 있는 못과 같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전체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나마 기울기가 있는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립을 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고 고정력을 얻기도 유리하고, 또한 이제 골 삭제량도 적기 때문에 선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디자인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선호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인터널 타입,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허리의 중간 부분이 착 안정적으로 체결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이사이에서 거의 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끼지가 않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저항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니나 어금니 어디에든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허리 디자인이라든지 보철물 디자인을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본 레벨 타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마이크로 스레드가 없는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윙 타입은 솔직히 한 번도 사용은 아직 못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애초에 그냥 원통형 임플란트 자체가 그 스트라우만의 티슈 레벨 타입 말고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테이퍼 디자인으로 된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인터널 타입의 본 레벨의 매크로 스레드의 테이퍼 형태, 이게 거의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금니, 특히 최후방 구치를 심는데 내가 저장력이 정말 강하다, 이런 분들은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는 게 픽스처, 뿌리 부분이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데미지가 가는 거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만약에 골폭이 너무 적은데 뼈랑 뼈를 이제 잘라가지고 느리는 리지 스플리팅이라든지 고리식을 하기에도 너무 뼈가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사산이 굉장히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윙 타입을 또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디자인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100% 이게 무조건 좋다, 이게 나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없기는 해요. 점점 시장에서 선택을 많이 받고, 술자에게 선택을 받고, 임상적으로 결과가 좋아가지고 환자한테 선택을 받고, 이런 제품들이 수렴하는 지점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는 사실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 디자인을 고르는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임플란트를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에 조금 더 힘을 쏟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